네, 2018 기아자동차 온라인 채용 설명회 시크릿 K 라이브 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1부에서 많은 분들이 채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배 사원님들이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주시고 해서 훈훈하게 대화로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부에는 저희가 또 다른 선배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기아자동차 고객가치 부문은 크게 글로벌 사업관리, 글로벌 고객 경험, 그리고 국내 영업, 홍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네 분 선배님들께서 직무 설명과 취업에 필요한 꿀팁을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기아자동차의 고객가치 부문에서 땀을 열심히 흘리고 계시는 우리 네 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정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업관리본부 글로벌 사업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상일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객경험본부 고객 채널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경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국내영업본부에서 국내영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식 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다 1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남선녀, 훈남훈녀 아까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부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키안이 되실 취업준비생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해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릴까 해요. 네. 이번에도 좋은 질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지 네, 아무래도 바쁘신 시간 쪼개서 네.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꿀팁. 네. 그러면 글로벌 고객 경험 부문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고경진 님이 네. 네, 고객 경험 부분이다 보니까 고객들과 최접점에서 실제로 이제 고객들과 마주하는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나 해외 고객들이 직접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자기 경험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경우에는 저는 중국 시장에서 의류 회사에서 이제 기획 부분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시장 조사라든가 이제 고객 니즈 파악 이제 이런 업무 프로세스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 입사해서 현업에서 그리고 또 입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희 아무래도 산업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기술도 많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고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획력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처음부터 지금 A부터 G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어떻게 더 말씀을 해주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꿀팁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처음부터 강하게 이 분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마케팅 사업부 일원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이현정 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마케팅 업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의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 했던 거와는 다른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능력 같은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새롭게 도전하는 정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한때 마케터를 꿈꿨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설명을 진즉 들었더라면 이 자리에 네.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답변 너무 뻔한 건 네, 아닌지. 부끄러우니까 바로 다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오픈된 직무 중에서 영업기획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김찬식 사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해 주시기 전에 지금 이거 생방이냐고 의심하고 계신 분 계신데요. 네. 생방송 맞습니다. 네, 다 같이 답변해 주시죠. 네. 네, 국내영업본부에는 영업기획이라고 하는 직무가 있는데요. 영업기획은 저희 국내영업본부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전략적으로 잘 고객한테 판매할 수 있을 수 있는지를
기획을 하는 업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요새는 더 지금 산업 간의 장벽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의 현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고객한테 미래에 더 저희가 먹거리로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를 신사업을 모델을 또 중장기 전략으로서 수립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기아자동차가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친절한 채용 설명회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 방송도 진행하는 거 보면은 보통 다른 기업도 이런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하나요? 네, 뭐 다른 기업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아자동차만큼 젊고 다이나믹한 채용 설명회를 하는 기업은 없을 거라는 거 네, 강조드릴게요. 네. 네,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시크릿 K 그리고 시크릿 K 라이브 등등 정말 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여러분들 그만큼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래의 키안. 여러분들이니까 빨리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업관리 직무의 커리어 패스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것 또한 최상일 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올해 사실 생산과 판매 부분이 이제 그 조직이 개편되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 관리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해외 영업의 직무에 있는 선배님들이 다녀가신 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 해외 글로벌 사업이다 보니 그 각 국가에 이제 주재원이 발령이 돼서 각 법인, 대리점, 딜러와 협의를 하고 해당 국가의 판매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직급과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역량을 인정받을수록 해당 지역들의 지역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더 높게는 이제 법인장이나 지역본부장 같은 굉장히 챌린지한 커리어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뭐 다양하고 챌린지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전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기 참여해 주셔서 질문을 네. 올려주고 계세요. 네. 네. 혹시 세아 씨께서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이공계 학생인데 자동차 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일하기 어려운가요? 라고 네, 글로벌 물어보셨어요. 고객 경험 부문에 질문을 네. 했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서비스 기획 업무를 고객 채널 기획팀에서 맡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문과 경영학 출신의 인문계생입니다. 뭐 처음에 저도 이제 입사를 했을 때는 아니 서비스는 당연히 이제 기계공학이라는 자동차공학 이제 그런 분들만 가게 되는 직무인 줄 알았는데 사실 서비스나 이제 뭐 넓게 봤을 때는 고객 채널 서비스 부문에서 인문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이제 이공계도 당연히 자동차를 알아야 되는 이제 서비스 품질 관련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자동차 관련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를 하는데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아 자동차 자체가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일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이제 본인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크게 자동차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고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셔서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배우면서 성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에서도 많은 문과생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2부에서도 역시나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아로 오라 이런 대답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광우 씨가 한번. 네. 우대 전공이 상경 계열인 직무에 다른 전공 지원자가 지원해도 되나요? 라고 국내 영업 부문에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전공은 말 그대로 우대고요. 상경 계열 말고 다른 전공이더라도 그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대신해서 전공이 아닌 만큼 그 전공자보다 더욱더 전공자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경쟁에서 자기만의 어떤 경쟁력을 더 보여주시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케팅 부분인데요. 입사 전에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모전에 다양하게 이제 참여도 하고 이제 입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공모전을 하면서 가장 좋게 얻을 수 있는 점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능력을 기르고 또 그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내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는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면접에 대한 팁도 얻게 되고 실제로 이제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이제 합격을 한 뒤에 이제 제 면접장에 계셨던 분이 이제 공모전을 많이 해봤니 뭐 그런 데에서 좀 역량이 발휘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이제 상을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그런 경험을 얻는 것이 뭔가 이제 입사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결과로서의 공모전 참여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글로벌 고객 경험 부문에서 고객 채널 지원과 글로벌 서비스 지원 직무의 차이점이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 그 고객 채널이라는 거는 지금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를 교육하고 개발하고 다음에 또 좋은 딜러로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을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고객 채널 지원 부문이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서비스 지원은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AS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품질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보증 관련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글로벌 서비스 지원에서는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글로벌 고객 경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서비스 지원 직무에서는 이공계 전공이 왜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글로벌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품질이라든지 보증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고 이제 관련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면은 업무 이제 처음 배우는 것도 그렇고 적응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글로벌 다 가슴팍에 이제 글로벌을 달고 나오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해외 출장 기회가 많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최상일 대리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글로벌이 달리다 보니까 네. 해외 출장 기회는 어느 정도 다 가게 되는 것 같고요. 팀마다 지금 굉장히 그거는 업무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출장 가는 성격과 지역과 이런 것도 굉장히 다 다르고요. 이걸 기회라고 표현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능면 그만큼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챌린지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놓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스로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업계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몸소 체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미국, 스위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3번 정도 출장을 갔었고요. 보통 제가 이게 좀 적게 간 편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더 많은 업무 출장들을 가곤 합니다. 네. 해외 출장 업무가 3번이나 있었던 만큼 챌린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계신 이현정 대리님께서 웃고 계시네요. 혹시 이현정 대리님은 해외 출장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맡고 있는 업무가 신차 런칭 캠페인인데요. 이제 저희가 신차를 런칭하게 되면 그 신차가 어떤 그 상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분석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광고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광고를 전 세계에 이제 광고를 온에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시장조사 차원에서도 많이 출장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광고를 찍으러 이제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꼭 이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윗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이제 그래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경우에는 이제 업무차 이제 출장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자동차 회사만의 매력은 모터쇼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모터쇼가 본인의 업무와 또 유관될 경우에는 모터쇼 출장을 가서 또 다양한 브랜드들이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터쇼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찾아보는 편인데 회사에서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광호 지금 씨가 계속 네. 글로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국내 영업 부문의 김찬식 사원님께서 약간 네, 머쓱한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국내 영업 부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CS 그리고 마케팅 판촉 영업기획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국내영업본부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직무 설명하기 전에요. 국내영업본부 자체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국내영업본부는 기아자동차에서 하나의 작은 본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전체 그냥 다른 하나의 그 본부 내에 있는 기능들로 보면은 일반 대기업 국내에서 있는 대기업만큼이나 뭐 마케팅, 판촉, CS 각종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마케팅이라고 하다면은 먼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광고 그리고 방금 이현정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일어나는 뭐 모터쇼 같은 거를 런칭하는 프로모션 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상품을 개발하는 국내 상품팀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마케팅 직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CS는 말 그대로 저희가 국내영업본부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점 수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직영 지점만 해도 320개가 넘고요. 대리점만 해도 38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각종 지점들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오셨을 때 최접점에서 그 고객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팀들이 CS 업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영업기획은 아까 초반에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저희 국내영업본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팀이라고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2부에 나오신 분들은 목소리가 다들 좋으시네요. 네. 지금 목소리 천재라고 네. 난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국내 영업 직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수행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경험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국내 영업 안에서 제가 맡은 업무가 국내 영업 인사팀이다 보니까 인사 업무라서 이게 처음에 와서 다들 인사 업무하면은 내부 지금 직원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인사 업무를 하는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거가 이제 대입이다 보니까 뭐가 흥미로웠던지는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네. 그냥 전반적으로 저희 기아자동차가 회사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업무를 하는 게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반대로 어려웠던 경험은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웠던 거는 항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인사 업무라는 게 많은 저희 내부 직원들이 굉장히 저희 국내영업본부에도 6천 명이 넘거든요. 그 6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니즈가 있으면 그 니즈와 조직의 니즈와 그들의 니즈를 잘 부합할 수 있게끔 뭐 지금 커리어 패스들도 잘 저희가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요. 네.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네. 하나하나 그 업무를 할 때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몰입해서 실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얘기하니까 네. 이 자리에 목석같이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네. 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해외 영어 부문에서 영어 말고 제2 외국어가 필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2 외국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2 외국어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영어로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소통에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면 어느 곳에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2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좀 경험들이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그 대리점 대회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대리점 그 딜러분들과 실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어보다는 편하게 그 스몰 토크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 협의도 자연스럽게 그 테이블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보니까 좀 제2외국어를 하면 현지 특화적인 아무래도 지역 전문가로서의 자질로 좀 더 도움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네. 조직 내부적으로 저희 친한 선배 중에 하나는 이제 스페인어를 잘해서 이제 조기 진급을 해서 멕시코 공장으로 주재원을 이제 발령을 나가서 나갔던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하시면 나름의 경쟁력이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뭐 나름의 네. 경쟁력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글로벌 고객 경험 부문에서 해외대 유학생 출신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학벌과 이제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당연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해외 유학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저희 팀에도 2분 계시고요. 한 분은 이미 외국인이시고 한 분은 이제 대학을 해외에서 나오셨는데 뭐 크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학벌보다는 학교보다는 거기서 뭘 하고 어떤 자기의 역량을 키웠느냐가 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틀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질문 하나. 다음 질문으로 마케팅과 판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네, 이현정 대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잘해주실 것 같기는 네. 네. 일단은 그 마케팅과 판촉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와 같이 차량을 이제 홍보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PR, 광고, ATA, BTL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포괄이 됩니다. 네. 반면 판촉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판매 입장에서 이 자동차를 얼마만큼 더 잘 팔고 경쟁차 대비했을 때 이제 경쟁력 있게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서포트해 준다거나 아니면 딜러의 입장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를 산다라고 하면 뭐 캐시백이라든가 아니면 할부 금융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판촉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케팅 직무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원래는 해외 영업 본부 안에 이제 마케팅이 있다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조직 변동이 좀 일어나면서 이제 본사에 마케팅 사업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사업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외 업무를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국내랑 겹치는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국내 영업 본부 안에 있는 국내 마케팅 그 파트에서 국내 업무는 제일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지원 업무는 또 해외 업무가 많은데 근무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네, 이게 시차가 아무래도 많이 나다 보니까 뭐 미국, 유럽 이런 데는 이제 시차가 많이 나는 편이고 아시아나 뭐 호주 이런 데는 좀 덜 나는 편이라 근무 시간이 비슷한 쪽은 뭐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근무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 시간이 조금 빨리 시작을 하거나 늦게 끝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빨리 시작하는 날은 그만큼 또 빨리 퇴근을 하고 또 늦게 회의가 있는 날은 또 늦게 출근해서 이건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시차 때문에 업무 시간이 변동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업무 시간이 늘거나 줄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네, 상시 채용의 글로벌 상품 운영 부문과 공채 상품 부문의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최상일 대리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단 그 상품 부문은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품에 저희가 그 개발 프로세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선행 상품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기획하고 이제 모델을 고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상품 부문에서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상품 운영은 훨씬 더 양산과 가까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게 어떤 차가 잘 팔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으면 잘 팔리고 이건 어느 정도 가격대로 나가야지 경쟁차 대비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업무들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품에 있어서 개발 단계와 양산 단계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골라주시겠어요? 네, 고객 채널 지원 직무와 고객 채널 기획 직무와는 많이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고객 채널 제 조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고객 채널 지원실 아래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객 채널 기획팀이 있고요. 다른 고객 채널 육성팀과 고객 채널 교육팀이 같이 있는데 기획이라는 거는 지원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이제 말하자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게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손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육성과 교육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은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 미래 산업 방향이라든지 미래 딜러가 고객 채널 쪽에 나아가야 할 이제 방향성을 이제 수립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립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지원하는 이제 필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역할을 교육팀과 지원 육성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랜만에 국내 영업 질문이 등장했네요. 네. 국내 영업 기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벌써 한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국내 영업 기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소유보다는 공유 경제 시대에 맞춰서 카쉐어링도 엄청 소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렌터카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의 경쟁에서 저희가 고객들은 이제는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공유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영업 기획에서는 그런 지금의 산업 환경 속에서 저희 기아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팔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수립하고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그런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올라온 질문이 해외 출장을 가셨을 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해하세요. 네.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 출장을 되게 다양한 이유로 이제 가는데요. 네. 모터쇼를 갈 때에는 네.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담당하는 차량을 이제 저희가 보통 월드 프리미어라고 하는데 그 차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 처음 이제 언베일링 되는 행사에 이제 담당자가 출장을 가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차가 그 언베일링 됐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뭐 기자단이라든지 고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또 판단을 하고 저희 경쟁차들은 그런 온사이트에서 어떤 홍보 활동들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이유로 이제 출장을 갈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대리점이나 법인들 해외 법인 대리점들과 협의를 하러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 5월에 마이애미에 출장을 갔을 때에는 이제 네. 중남미의 이제 지역 본부에 각 뭐 칠레, 콜롬비아, 페루, 뭐 푸에르토리코,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같이 좀 생소한 국가들의 대리점 담당자들도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하고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회의도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출장은 제가 이제 저희 런칭 이제 거의 19개월 전부터 캠페인을 기획을 하는데 제가 뭐 낳은 아기처럼 좀 이렇게 소중한 아기가 이제 광고가 이제 나왔을 때 네. 그 광고를 이제 촬영을 하러 가는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는 차가 광고가 찍히고 그런 걸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예, 그러한 경험을 하는 출장도 있습니다. 네.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저도 추가로 한번 네, 말씀을 네, 네. 드리자면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그 다른 분들하고 약간 다른 종류의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올해 초에 저는 그 유럽 지역의 고객 만족도 조사 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베이 자체가 기아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개 그룹 17개 브랜드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이제 그 조사다 보니까 각 브랜드에서 담당자들이 다 와서 이제 그 서베이를 기획하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고객 만족도를 접근하고 있고 이제 이런 점들도 다른 브랜드의 시각으로 보니까 또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이탈리아 로마여가지고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었지만 그 공항 가기 전 2시간 동안 이제 버스를 타고 쓱 둘러보면서 이제 공항에 갔지만 이제 그런 경험도 사실 실무자로서 굉장히 리프레시되고 네. 새로운 시각을 한번 느껴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출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지금 출장들이 다 성격이 다 너무 달라서 사실 저도 이제 모터쇼 출장을 이제 2번을 갔었고요. 한 번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출장이었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엔 그 지역별 대리점 대회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본사의 비전과 이제 전략 부분을
이제 현재 있는 그 현지 대리점들한테 공유해주고 그런 현안들을 좀 쉐어링하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사 출장자로 가서 그 되게 큰 무대에서 이제 프롬프터도 다 있고요. 그 무대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짧은 한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본사의 전략을 공유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굉장히 가슴 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였냐를 이제 떠올려 보면 항상 이렇게 발표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 때 꿈꾸던 어떤 그 모습을 회사에 와서 한 번은 이뤘다는 그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면서도 되게 그때 뿌듯했던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잠시 좀 울고. 네, 정말 다양한 출장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해외 출장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번에 국내 출장에 네. 대해서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찬식 네. 사원님. 다들 되게 멋있게 해외 출장들 많이 다니시는데 국내도 되게 멋있는 데 많거든요. 네. 우산부터 시작해서 각종 농담이고 저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인사팀에 오기 전에 교육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팀에 있었을 때는 각종 국내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뭐 리조트들 그리고 뭐 교육센터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교육 강의 진행도 하고 했었는데 국내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맛집들을 좀 많이 알게 됩니다. 해외 맛집을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국내는 맛집을 좀 잘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국내는 뭐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뭔가 해외에 비해 빈약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러면 빈약합니다. 어떤 맛집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맛집. 네. 예. 더 이상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지금 그러면- 땀이 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영업 업무에 기계공학과 동기들 또는 선배분들이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제 동기들은 아직 기계공학과 출신 동기는 없는데 국내 영업 본부 안에는요. 근데 선배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특히 상품팀 같은 경우는 상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계 장비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계 장비들에 대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상품 개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영업 본부 안에서는 그렇게 기계공학과 선배들이 좀 포진해서 지금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관리 업무 중에 차량 개발이나 트림 옵션 설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네. 질문인데요. 글로벌 사업 기획 상품 운영 중 어느 직무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적절할까요? 네. 네. 저도 제 동기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인데 네. 일단은 차량의 그 직무 아니, 트림이나 옵션 사양 개발에 이제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차량 자체에 이제 관심이 많고 이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품 운영 부분이 있고 글로벌 상품 운영 부분이 있는데 상품 운영 부분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미래를 바라보시고 이제 기아 자동차의 어떤 내가 미래의 자동차에서 어떤 사양들을 놓고 어떤 가격들을 이제 가져가면 기아 자동차가 이제 먹고 살 거냐 이런 어떤 개발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으시면 이제 상품 부문이고 글로벌 상품 운영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이제 그 분배가 되고 그게 대부분 지역별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로 6를 이제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잔존 가치를 어떻게 뭐 이용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내에서의 직무는 오셔서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고요. 상품 운영 전략이라는 그 큰 방향성을 갖고 가셨을 때 이 사양 운영과 개발은 아주 정말 피가 맺히도록 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신 다음에 하지만 네. 알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오라. 네, 일단 오라 그게 네, 중요할 것 그다음 같습니다. 질문은 시크릿북에 영업 기획이 없는데 어떤 직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아니라 영업기획팀에 있었던 분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영업기획 말씀드리자면은 기획이라는 업무가
다 동일하게 어떤 회사든 다 기획이라는 업무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지금 이 방송을 기획해서 만드는 것처럼 어떤 업무든 기획이라는 게 베이스가 바탕인데요. 그 기획은 말 그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영업과 매칭이 되어 있는 영업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국내영업본부는 말 그대로 국내 시장에서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본부거든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 더욱더 고객들한테 판매를 잘할 수 있을지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입차 BMW나 뭐 벤츠나 이런 저희 경쟁차하고에서도 그들의 전략을 또 공부하고 그 전략에 대비해서 지금 기아자동차 국내영업본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중장기 전략 쪽으로 보면은 미래에 우리의 지금 기아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더욱더 지속 경쟁 우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해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요약을 해보자면 중장기 어떤 전략과 신사업 모빌리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질문은요. 해외 영업 부문에서 중국어 사용 빈도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관리 고객 경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부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채에서 별도로 향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고객 채널 업무는 딜러 교육이 주 업무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주 업무는 아니고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맞지만 딜러 이제 고객 채널 교육팀에서 이제 딜러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고객 채널 부분에서는 저희 기아의 딜러들을 평가하고 이제 조금 역량이 안 되는 딜러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주고 잘하고 있는 딜러들은 포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딜러를 평가해서 육성하는 뭐 업무도 있고 다음에 향후 이제 건전한 딜러의 이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딜러 수익성을 관리하고 또 그걸 코칭해주는 업무도 있습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고객 만족도 관련된 업무도 있고요. 그래서 뭐 교육 업무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지만 교육이 주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고객 채널 지원 업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딜러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딜러에 관한 지식이랑 약간 애매한데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타입이 다 다르고 다음에 또 국별로 문화별로 그리고 법과 뭐 여러 가지 지역별로 국별로 너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딜러가 뭐 전체적인 그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딜러에 대한 지식은 오셔서 배우면 되는 거고 지금 오셔서 배울 수 있는 그 열정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일단 오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량이 있어야 그러면 고객 경험 부문에 합격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창의성과 이제 그에 기반한 기획력이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특히 고객경험본부와 이제 저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배경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유관 부분과 협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잘 조정하고 이제 협력해서 원하는 방향을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로 들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 영업 부문은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요? 네, 국내영업본부는 저희 고객하고 취접점에서 위치한 판매 서비스 현장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본부다 보니까요. 보다 고객하고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고객의 목소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본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와 그런 고객의 목소리에 빠르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력과 마찬가지로 또 신속하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 대응을 고객한테
어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첩한 대응력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국내영업본부가 기아자동차에서 보면은 가장 밸류체인에서 가장 최접점, 그러니까 최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고객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또 다시 다른 저희 내부 지금 구매나 품질이나 생산 쪽에다가 어떻게 전달할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역량이 공통적으로 좀 요구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우리 글로벌 서비스 지원 부분의 필요 역량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글로벌 서비스 지원 같은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이라든지 품질 관련 이슈들을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얼만큼 분석을 잘 해서 거기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내느냐가 참 중요한데, 데이터와 친하고 또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리콜 사태나 이제 품질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단순히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재 자체를 이제 논하게 될 정도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본인이 맡게 된 업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내가 이 일을 완수한다는 그런 책임감도 꼭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케팅 쪽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마케팅도 역시 이제 유관 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차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품, 영업, 연구소, 뭐 재경, 뭐 다양한 부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제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영어를 네, 잘 하시는 맞아요. 걸로 알고 네. 있어서 제가 강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영어 능력도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마케팅은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굉장히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정답이 없고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잘 얘기를 하는 그런 말하는 방법, 그런 게 굉장히 마케팅 업무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사업 관리 부문에는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금 하나씩 다 없어져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부분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자면, 저는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통찰력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 아마 좀 포괄적인 얘기가 될 텐데,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 정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상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국제 정세에 좀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뭐 통관이 됐든 무역이 됐든 모든 그것들이 이 자동차 산업에 기본적으로 결국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세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식으로 이 산업이 흘러갈 거고 이 산업 속에서 나의 역할은 뭐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뭔가 좀 그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역할은 뭐고 내 그 의미는 뭐겠다라는 어떤 그런 통찰력을, 본인의 통찰력과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온다면 아무래도 업무 자체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진행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함께 해주시는 이 네 분들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정말 좀 실질적으로 네. 와닿는 그런 답변이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질문은 각 부서마다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남초가 좀 심한 아, 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케팅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사에서도 여성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총원 15명 중에 한 6분 정도는 여성분인 것 같아요. 거의 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요즘에- 고객 채널 지원 부문에서도 네네.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고객경험본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많고 다음에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풍이 심해지고 있는데 네. 네, 저희는 환영합니다. 네.
저 아까 잘못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저희 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성이 네. 없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있으시다가 이렇게 팀을 많이 옮기고 조직이 개편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직 개편된 지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자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해외 영업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 비율은 들어오는 비율에서 확실하게 지금 반반 정도 지금 항상 그 매년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팀은 지금 저희가 12명 정도 해서 여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만 보면은 되게 남녀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 보이겠는데 국내 영업본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요새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한 6, 그리고 여자가 4 정도 돼서 6대 4 정도 비율 되거든요. 적을 땐 7대 3도 있긴 하지만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녀 비율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지금 다 들어보셨지만 아시다시피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가 소신껏 지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 여자 취업 준비생분들도 기아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요. 국내 영업 서비스 직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네, 국내 영업에는 지금 판매하고 서비스로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될 수 있는데요. 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고장 나면은 지금 정비센터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센터들에서 지금 오토큐라는 저희가 협력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직영센터도 있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비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지원하고 그런 업무들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콜 관련된 업무 관련돼서도 서비스 품질팀에서 대응하면서 그걸 연구소하고 같이 연구해서 고객한테 그것을 좀 더 좋은 정비 역량으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지금 중국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저희가 모집 중인 부문에서는 중국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추후 별도 모집 예정이니까요.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또 각 부서마다 팀 내 분위기가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우리 팀은 어떻다,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서로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현정 대리님부터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은 사실 전사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고 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팀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좀 직급에 상관없이 하극상은 아니지만 이제 좀 이런 건 들어주세요. 뭐 이런 업무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꺼리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 반영이 되는 그런 좀 소통이 굉장히 원활한 팀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팀장님마다 다르고 참 이게 구성원마다 참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팀은 좀 전통적으로 팀 분위기가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막 올라온 질문인데요. 마케팅 선배님 이쁘세요. 면접에 얼굴을 보는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대답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매년 이제 신입사원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 훈남 훈녀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요즘 분들이 다 이렇게 또 잘 꾸미시고 또 이러기 때문에 또 사무실이 굉장히 훈훈합니다. 네,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어서 최상일 대리님은 부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팀 분위기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그 전우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서로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끈끈해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업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약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층 회의체를 주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는 오더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자료를 만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 그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 그 친한 상황이라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직급을 안 붙입니다. 그냥 뭐 형 동생 하면서 지내고 실제로 그냥 정말 이게 친하다는 증거의 극강은 휴일에 서로 이제 연락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취미도 같이 하고 이런 정도로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평생 같이 함께할 사람들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사업관리 부문 직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 영업과 이제 수출 관리, 글로벌 사업 기획, 글로벌 상품 운영 요 4개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해외 영업이라고 얘기하면 그 OTD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자동차를 주문을 하면 그게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그 생산된 차량이 재고가 되어서 이제 선적이 되고 네. 현지에 도착하고 실제로 판매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쭉 존재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게 이제 보시면 수출 관리와 해외 영업 이 두 부문으로 보시면 돼요. 해외 영업은 각 지역, 예를 들어서 미주, 유럽, 아중동, 뭐 아태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 분화돼서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고, 수출 관리는 그런 지역들을 통합해서 기능성으로 뭐 생산, 선적, 내구 뭐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좀 분화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오더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한다고 하면 글로벌 사업 기획 쪽에서는 생산, 판매 관련된 실질적인 전 세계 실적 분석, 사업 계획 수립, 아니면 전략 방향성 수립 뭐 이런 기획 업무들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상품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변동에 따른 사양 개발, 그다음에 차량 가격 등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중추적인 이제 역할들을 각 부문에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광우 씨가 한번 네, 읽어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좀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대 전공이 아닌 경우에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지 조금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네, 우대 전공은 말 그대로 우대 전공일 뿐이고 전혀 다른 전공이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대부분의 직무는 전공 무관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령도 네, 연령도 네, 제한이 없다고 없죠. 할까? 네. 세아 씨 그러면 한번 지원해 보시나요?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채널 기획팀은 국가별로 담당을 나누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고객 채널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이제 담당을 나누진 않고 영업과 서비스 기획 이렇게 영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고요. 이 영업 기획은 또 영업 기획 쪽에 관련된 이제 글로벌 파트를 담당하고, 다음에 그 서비스 기획에서는 또 서비스 기획의 글로벌을 담당을 하는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별로는 이제 업무가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만족도 직무를 하면서 이제 유럽 관련된 직무를 맡고 있고, 그 나머지 북미라든지 미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뭐 다른 지역도 각각 이렇게 지역별로 나뉘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유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제휴는 마케팅 쪽이에요? 아니면 국내 영업 쪽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브랜드 제휴라는 스페시픽한 업무를 말씀을 하시는 거면 이제 국내 마케팅에서 뭐 관련 업무에서 진행을 하실 경우 국내 마케팅에서도 하실 수 있고, 저희 마케팅 사업부 안에 있는 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이나 뭐 저희 팀에서도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팀에 나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뭐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분이라면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2부도 역시나 많은 질문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다 풀어드리기에는 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열정적으로 질문도 올려주시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 현재 키한 분들께서도 어떻게든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려고 노력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후배 사원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최상일 대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1, 2년, 3년 때 취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학교 동아리 후배들이나 이런 그 모임들이 좀 있었어서 그때 이제 많이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고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에서 커넥팅 더 닷스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근데 뒤돌았을 때 이게 어떤 점일지, 이게 어떤 선이 될지, 아니면 이 선들이 모여서 어떤 캘리그래피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지나 보니까 그 시절이 정말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지나 본 다음에만 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 스스로를 되게 많이 바라보고 고민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앞으로 평생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뭐 수업도 거의 안 듣고 이제 자소서만 쓰면서 네. 나란 사람에 대해서 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문들을 계속 던지거든요. 내 스스로에게. 그 과정이 앞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돌아봤을 때는 큰 방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힘든 시간이지만 즐기시고 더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 그 뭐 이 업무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오시면 다 잘하게 됩니다. 이제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고 이제 많은 좋은 이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이 다 자기만의 다 유니크한 스토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열심히 어필하는 시대니까 그런 걸 잘 하셔서 꼭 저희 회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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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몇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은 앞으로도 훨씬 더 지금까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몇십 배로 더 이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잠재력과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지금 저희가 오늘 설명드렸던 직무 간의 연결성을 잘 찾으셔갖고 나만의 스토리를 엮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은 이제 곧 같은 사무실에서 혹은 옆 사무실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선배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가 또 첨언하자면은 지금 모든 취준생 분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되게 절실한 거 아는데요. 그만큼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됐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족할 수 있고 다음 길로 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됐든 아니든 지금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저희 기아자동차에 더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 아니면 후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너무너무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예비 키안 분들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끝나버렸어요. 2부도. 네, 벌써 이제, 끝나가네요. 네. 2부가 근데 또 끝날 때가 되니까 제가 1부 때 그랬잖아요.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기아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2부 네. 끝나니까 2배로 드네요. 그 생각이. 네. 네, 그럼 진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2부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자, 네. 잠시 3부에서는 저희가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는 기업 전략이나 경영 지원, 재경 차량 진흥화 IT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은 생방송이 맞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혹시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나중에 기아자동차 채용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다시 봐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러분들 문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채용으로 검색해 주시면 거기에 남긴 문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2부 네.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기아자동차 인재채용 채널 보시면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요. 그쪽에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3부에서 지속경영 부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